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지금부터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나와 내 자녀, 심지어 내 손자녀의 미래는 오늘처럼 안녕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설마 하는 사이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또한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 나와 내 자녀 그리고 내 손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리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결단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의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울산광역시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근로자 가운데 무려 울산광역시만큼의 인구는 억대 연봉자라는 뜻이죠. 또한 억대 연봉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기준으로 100명의 근로자 가운데 5명, 그러니까 총 근로자 가운데 5% 정도에 이르는 근로자는 억대 연봉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억대 연봉자가 계속 증가하면 모든 근로자가 억대 연봉자가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풀타임 근로자,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말하죠. 그 같은 풀타임 근로자는 무려 195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자, 195만 명,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이 같은 숫자는 또한 대구광역시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억대 연봉자 수가 울산광역시 정도의 인구,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풀타임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숫자는 거의 대구광역시 인구에 맞먹는다라는 뜻이죠. 심지어는요, 이 같은 풀타임 근로자, 그러니까 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10명 가운데 1명은 정규직 근로자, 나머지 9명, 즉 90%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억대 연봉자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반대로 그 이상으로 정규직에서조차 탈락하는 열악해지는 근로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몇 해 전에 의미심장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다보스 포럼,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포럼이죠.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 일자리 보고서 자료에 보면요. 앞으로 5년 내에 사라질 일자리, 즉 사무직과 같은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그 숫자가 무려 710만 개라고 합니다. 반면 4차 산업 관련 컴퓨터 기술자 등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 숫자는 210만 개 정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라지는 일자리는 710만 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210만 개, 즉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3배 이상 많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통계는 앞으로 더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뉴칼러라는 건데요. 자, 이 뉴칼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을
화이트 칼라 사무직 종사자 또는 햇볕 아래에서 주로 일하는 블루 칼라 이렇게 구분하는 데 익숙해 왔는데 이 뉴 칼라는 화이트 칼라도 아니고 블루 칼라도 아닌 4차 산업 관련 종사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같은 뉴 칼라라는 단어는 몇 해 전 IBM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컴퓨터 회사죠. IBM 회장 지니 로메티 CEO가 이야기한 건데요. 그의 정의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 계층이다. 예컨대 4차 산업하면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또 자율주행 등등을 뜻하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뉴칼라라고 칭한다라는 건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우리는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 210만 개가 대부분 컴퓨터 관련 4차 산업 관련 일자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아니라 뉴 칼라냐 아니냐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뉴 칼라에 속하는 사람들의 연봉은 계속 늘어나겠고 많아지겠고 뉴 칼라가 아닌 사람들의 급여는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자리조차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같은 뉴 칼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IBM의 근로자 가운데 3분의 1은 4년째 학력을 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앞으로 4차 산업 관련 고급 기술자들은 대학이 가르칠 수 없다. 엄청나게 비싼 기자재가 필요하고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또 엄청나게 고급 기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 시스템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와 연계를 맺고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IBM 역시도 P테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각국의 훈련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뉴칼라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지난 2020년 한국의 3명 컴퓨터 고등학교에 IBM이 후원하는 소위 P테크 프로그램에 따라서 서울 뉴칼라 스쿨이 개교해서 52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뉴칼라 스쿨의 신입생들은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전문대 2년에 총 5년 동안 4차 산업에 필요한 고급 기술을 교육받고 훈련 받아서 IBM 관련 회사들에 취직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 자녀, 손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 어떤 변화를 초래할까요?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 왔던 학력 사회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어린 손자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비 이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신입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020년에만 하더라도 처음으로 직원을 뽑는 방식이 기존의 공개 채용 방식에서 수시 채용 방식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지금까지 공개 채용 방식, 즉 공채를 선택한 비율은 40%에 미달한 반면 수시 채용, 경력 사원을 채용한 비율은 40%를 웃돌면서 처음으로 수시 채용이 공채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변화는 앞으로는 어떨까요? 당연하겠죠. 수시 채용이 점점 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자, 세상은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녀의 미래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컨대 20년 전에 인터넷이 처음으로 보급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소위 인터넷 산업, 인터넷 기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10년 전에는 이제 인터넷 산업, 인터넷 기업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이 되었기 때문이죠. 대신 10년 전에는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 즉 스마트폰, 모바일이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산업, 모바일 기업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어떤 기업들도 모바일 산업, 모바일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산업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산업 역시도 모든 기업 비즈니스에서 기반 기술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대신 최근에는 AI, 즉 인공지능 산업, AI 기업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자율주행 산업, 또 가상현실 산업 이런 등등의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단어들 또한 10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려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의 최신 기술조차 모든 산업의 기본 기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나와 내 자녀 그리고 내 손자녀는 지금부터 당장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 왔던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그 방법을 찾다 보면 어느 순간 결단이 필요한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학교 교육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칼라 인재 시대에는 학력을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공도 불문입니다. 오로지 4차 산업에 필요한 기술자, 그들이 앞으로의 시대를 주도할 것이고 그들의 소득이 다른 사람들보다, 즉 뉴칼라가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그 같은 뉴칼라 종사자들에 대한 심리적 또 정신적인 분야의 정서적 치료 또 정서적 전문가들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어쩌면 AI나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시대는 학력이 필요 없는 뉴칼라 불러서 뉴칼라들을 도와주는 직업군 정도가 유망한 직업군으로 새로운 일자리에 속할 것이고 그 외의 지금 우리가 익숙했던 모든 직업은 사라지는 직업에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학력 중심, 지금 어린 자녀, 손자녀들을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노력, 또 상당한 돈, 교육비 이런 등등은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보면 굉장히 후회스러운 돈이 될 수 있다. 또 후회스러웠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지금부터 몇십 년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저 은퇴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만 즐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내가 사는 진정한 보람을 못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역시도 새로운 시대가 필요한 교육,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건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또래의 학생들이요, 제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읽으리라고 생각했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또래의 학생들이 제 책을 읽고 있다. 그것은요,
제가 알고 있었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그 애들은요, 학교, 즉 공교육을 다니지 않습니다. 학원 중심의 사교육도 받고 있지 않았고 부모들과 함께 홈스쿨을 하면서 책 읽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읽은 책을 바탕으로 토론을 자주 합니다. 또한 1년에 두세 번씩 부모들과 함께 여행을 자주 합니다. 그것이 공부라고 합니다. 또한 가끔씩 주말이나 여름 그리고 겨울에 모여서 진행하는 커리큘럼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아주 유행하고 있는 소위 코딩 교육이 있습니다. 이 코딩 교육 역시도 이들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스스로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수준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학교를 안 다니는 대신 중고등학교 학력은 검정고시로 패스하고요. 대학은 가능하면 수시 전형 합격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방송통신대를 지원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릴 때부터 사고력 훈련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지간한 대학들은요, 이들에게 고리타분하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들 학생들과 이 학생들의 부모들은 우리나라 대학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의 교육의 중심은 독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책을 선정하는 일이 이들에게 대단히 큰 일인데요. 어쩌다가 제 책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었더니 부모들이 재정과 경제, 투자에 대한 탄탄한 원칙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인 재테크 책과는 달리 시대 변화에 따른 상상력, 통찰력이 대단하다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저자로서 참 기쁘고 뿌듯한 일이기도 했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경제와 투자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실제적인 경험을 하면서 자랍니다. 그렇게 대학에 간 이스라엘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들처럼 취업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대학 졸업생들의 80%는 취업보다 창업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인 지식, 실제적인 투자 경험을 통해서 상당한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형편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주도와 책임이라는 두 다리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 세상, 즉 재정과 경제와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당연하게 필수적인 것이겠죠.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모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모두가 취업에 목매달고 있는 현실, 또한 정부 정책만 바라보는 청년 백수,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시 전문대나 또는 고시원으로 입학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부모들의 등골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은퇴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입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가능하면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 동안 특히 우리들의 다 큰 자녀나 젊은 친구들에게 모델이 되고 기감이 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유튜브를 하는 방법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청년들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겠지만 대신 청년들보다 우리 어른들은 더 많은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배우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 배워서 어디에 쓰나? 그런데요, 배워두면 쓸 일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하는 교육들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제가 이 동영상 말미에 관련 동영상 진천협업학교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관련 동영상을 링크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변화된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이대로 10년이 지나면요, 나는 물론 내 자녀, 심지어 내 손자녀의 미래는 오늘처럼 결코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정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정부 믿지 마십시오. 정치나 정당, 정치인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변화해야 하고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 자녀, 내 손자녀도 나를 보고 따라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어른인 우리가 다 큰 자녀 그리고 내 손자녀를 위한 마지막 교육이고 또한 변화하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한 마지막 봉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대로 10년 오늘처럼 안녕할까요?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